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때는 1965년 3월 7일입니다. 엘라베마주 셀마에 있는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 위.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미국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한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곳엔 호세아 윌리엄스와 존 루이스, 그리고 600명에 달하는 민관 시위대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흑인들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 저 400m 길이의 다리를 건너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요, 이 다리 이름이 과거 KKK단, 그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최고 지도자였던 에드먼드 패터스의 이름을 딴 거라는 사실이에요. 인종차별의 상징과도 같은 그 거대한 구조물 위를 직접 걸어서 넘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엄청난 저항의 메시지였던 거죠. 하지만 다리 반대편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대화의 창구 같은 건 아예 없었죠. 엘라베마주 경찰과 무장한 자경단 등 무려 150명이 앞을 꽉 가로막고 서 있었거든요. 윌리엄스가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지휘관에게 다가갔지만 돌아온 건 딱 하나, 2분 안에 해산하라는 싸늘한 최후 통첩뿐이었습니다. 그 직후 벌어진 무자비한 폭력 사태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수치심을 안겼고 결국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1965년 그 역사적인 투표권법이 제정되기에 이릅니다. 제1장 반발의 100년, 과거로의 회귀.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어쩌다 1965년에 그 끔찍한 다리 위 대치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딱 100년 전, 남북전쟁 직후로 되감아 봐야 합니다. 겉보기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진전이 엄청났어요. 1865년에 수정헌법 제13조로 노예제가 폐지됐고 3년 뒤엔 제14조로 시민권까지 부여됐으니까요. 1870년대 초반에는 그랜트 대통령이 투표권을 보호하는 집행법에도 서명을 했고요.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남부에서는 KPA단이 협박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흑인 남성들이 투표소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았어요. 더 끔찍한 건 시민을 지켜야 할 일부 정치인이나 법집행관들이 밤만 되면 십자가를 불태우는 그 KK 단원들과 동일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50.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평범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1868년 루이지애나주 오펠루사스 학살 사건에서 잃어버린 생명들의 추정치입니다. 백인 민주당원들이 흑인 이웃들과 그 동맹들에게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면서 무려 25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지역의 공화당 자체를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제2장 유혈서태와 퇴행, 무너진 진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KKK를 해산시키려고 집행법에 3차례나 서명하며 애쓰긴 했지만 그 희망찬 변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73년 부활절 주일에 벌어진 참혹한 콜펙스 학살 사건이 치명타였죠. 논란투성이었던 루이지애나 지지사 선거 직후 벌어진 일인데요. 이건 당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총과 대포로 무장한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법원을 공격해서 최대 153명을 처형 방식으로 살해하거나 강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학사 혐의로 97명이 기소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고작 9명뿐이었고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면죄부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1874년 대법원의 미국대 크루이크샹크 사건 판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5대4로 연방정부에게는 개인의 투표권 침해를 처벌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엄청난 법적 구멍이 뚫린 겁니다. 유권자를 보호하던 집행법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됐고 KKK 같은 테러 단체들은 연방정부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공식적인 청신호를 얻게 된 셈이죠. 그리고 흑인 투표권에 진짜 결정타를 날린 건 1877년에 선거였습니다. 러더퍼드 비 헤이스와 세뮤얼 틸든의 대선 결과가 팽팽하게 맞서자 결국 아주 불안정한 정치적 타협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타협의 진짜 대가가 뭐였을까요? 바로 흑인들의 기본권이었습니다. 헤이스가 대통령이 되는 대신 연방정부는 남부에서 군대를 싹 철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어막이 사라지자마자 남부주들은 앞다투어 인두세며 문맹 테스트 같은 차별적인 장벽을 세워댔고 본격적인 짐 크로우 시대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제3장 민권의 부활, 법적 승리. 자, 그렇게
수십 년의 기나긴 암흑기를 지나서 20세기로 훌쩍 넘어와 보겠습니다. 무너졌던 투표권 보호 조치들을 되살리기 위한 험난한 법정 싸움이 드디어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1915년에는 문해력 시험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고 1944년에는 백인만 참여하던 예비선거가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린던 B. 존슨 대통령의 시대가 옵니다.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라는 국가적 슬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셀마 다리 위의 끔찍한 폭력 사태 영상을 지렛대 삼아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권법 서명 당시 사용했던 펜 중 하나를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에게 직접 건네줬을 정도니까 이 법안이 가지는 무게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는 미국 정치 지형 정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남부의 보수적인 민주당원들, 이른바 딕시크렛들은 존슨의 민권법 서명에 반발해서 아예 당을 떠나버립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리처드 닉슨의 남부 전략을 꺼내들죠. 인종적 문제에 대한 백인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이 전략으로 공화당은 남부 유권자들을 싹 흡수하게 두고 이렇게 거대한 정치적 재편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제4장 현대의 투표 위협, 반복되는 역사. 역사를 보면 참 묘한 패턴이 있습니다. 뭔가 큰 진전이 있으면 꼭 그걸 뚫고 나갈 새로운 법적 허점이나 전략들이 어김없이 등장해 왔거든요. 불행히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한 번 돌아가서 우리는 2013년 6월에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대법원이 쉘비 카운티대 홀더 사건에서 주 정부에게 투표권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재량권을 줘버린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부주들이 선거법을 바꿀 때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그 깐깐한 감시망이 사실상 다 제거됐다는 겁니다. 통제가 사라지자마자 보수 성향의 주지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투표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연방정부의 감시가 사라진 직후에 각 주에서 통과시킨 그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제한하고 아주 엄격한 신분증을 요구하고 심지어 흑인 밀집 지역의 투표소를 눈에 띄게 줄여버렸습니다. 투표하려고 밖에서 긴 줄을 서 있는 유권자들에게 물 한 모금 건네는 것조차 범죄로 규정해버렸죠. 여기에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측에서 유색인종 유권자가 많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같은 지역에 투표를 제한하려 했다는 지적들까지 더해지면서 투표권을 둘러싼 갈등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제5장 민주주의 수호 오늘 우리의 행동.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그냥 역사가 그랬구나 하고 끝내선 안 됩니다. 결국 더 파고 다양한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서 입법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행동해야만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해설 자료를 보신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번 자료를 후원해준 Tab for Democracy라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놀랍게도 여러분에게는 단 1원의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냥 설치하고 새 탭을 열 때마다 작은 광고가 들어간 맞춤형 페이지가 뜨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필수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하는 단체로 곧바로 자동 기부되는 구조예요. 정말 마찰 없이 매끄러운 방식이죠? 이렇게 모인 소중한 기금은 부트 아메리카라는 정말 훌륭한 단체로 전달됩니다. 이분들은 투표 장벽을 허물고 대규모 유권자 등록을 이끄는 건 물론이고요. 유권자들의 투표를 제한하려는 주 정부들과 직접 법정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캔자스와 조지아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아주 통쾌하게 증명해냈죠. 이 자리를 빌려 이 뜻깊은 캠페인을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크리아쿠 조셉 블레인, 이지코인, 헌터 제트 같은 전설적인 후원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투표권이라는 건 한 번 얻었다고 영원히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면 꼭 그걸 다시 끌어내려는 끈질긴 시도들이 어김없이 뒤따라왔으니까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민주주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소중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오늘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뼈아픈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또다시 반복되도록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보세요.